어느 날 학원벽에 손을 대고 혼잣말을 하며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너무나도 긴 수험 생활에 미쳐버린 건가? 이런 생각 말이죠. 아니, 지금 돌이켜보면 반쯤은 미쳤었던 것 같아요. 한 10년 넘게 공부하면 반쯤 미치는 게 당연하죠. 당연한 거예요. 최근에 한 시청자분께서 순간적으로 댓글을 올리시고 지우셨는데, 삼수 정도 하고 있는데 약사가 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간절하지 않아서 약사가 못 되는 건가,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느냐를 말을 하셨어요. 일단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저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부와 관련된 노하우를 말한다는 게 약간은 조심스러워요. 다만 장수생의 심리와 어떻게 하면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직접 겪었던 일이라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을까요?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시거나 하는 척 하시는 분들, 전 성공 여부를 떠나 아무것도 안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훨씬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무엇인가를 바꾸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다만 그분들 중 너무나도 긴 여정 때문에 분명 지쳐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는 일이 될까도 싶고 미래도 불안하고 생각도 많아지고 힘드시겠죠. 전 이런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일단 하시던 거 멈추시고 제대로 충분히 쉬세요. 그러면서 찬찬히 들여다보세요. 내 체력의 한계는 어디인지, 난 무슨 일에 얼마만큼 집중할 수 있는지. 이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지 앞으로 나아갈 때 전략이란 걸 세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공부는 마라톤이다. 맞아요. 틀리지 않죠. 근데 장수생들도 마라톤처럼 하면 성공할까요? 마라톤처럼 1년을 달려왔어요. 그런데 또 그만큼 달리라고 하네요. 이러면 뛰는 건 둘째치고 걷지도 못할걸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혹사시키니까 삼수, 사수, 오수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닌 바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공부는 안 하고 하는 척만 하는 그런 이상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네,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만약 삼수를 할 때의 저로 돌아간다면 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일단 너의 체력은 100일이 한계다. 넌 그 이상 넘어가면 빌어먹을 너의 머리가 안 돌아가. 그러니 지금은 일단 쉬어.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열망을 키우고 알아가. 네가 원하는 꿈을 더 간절히 원하게 목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 그리고 아무리 먼저 공부하고 싶어도 참아. 100일만 미치자. 넌 이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너에게 필요한 공부는 다 해놨어. 그거 정리 100일이면 충분하잖아. 그러니 참아. 대신 디데이와 가까워질 때까지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야 해. 꼭 그래야만 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무작정 긴 시간 동안 무엇인가를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짧고 임팩트 있게 집중적으로 미친 듯이 노력하는 게 결과적인 면에서 훨씬 더 좋을 때가 많아요. 물론 여러분이 지금까지 아등바등 노력했다는 게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다. 다만 생각보다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면 잠시 하던 걸 멈추고 재정비해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냥 만신창이인 몸 그대로 끌고 가지 말고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고 준비해서 한 번에 빵 하고 나가세요. 두 번째, 진정한 데드라인을 정해야 합니다. 수능이나 시험 같은 경우는 시험 날짜가 데드라인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과연 이게 진정한 데드라인일까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재수할 마음을 먹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해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시험 당일이 데드라인이 아닙니다. 또 다른 시작의 날일 뿐이죠. 진정한 데드라인은 바로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이번에 이거 실패하면 인생 종친다는 느낌이 있어야 해요.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이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더 이상 뭐가 없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든 결과를 만듭니다. 아니면 인생이 종치는데 뭐라도 하겠죠.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게 되는 거죠. 간절함이 부족해서 안 이루어진 건가요? 이런 말을 들으면 제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네, 맞아요. 맞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요? 끌어당김의 법칙, 최우선순위가 전 간절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간절함이 있어야 게으른 우리가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간절함을 일으키는 건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전 결핍이라고 생각해요. 등 따숩고 배부르면 안 움직여요. 지금도 충분한데 뭐하러 움직이겠어요? 반대로 내가 너무 가지고 싶은데 가질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면 움직이게 됩니다. 제가 아는 분 중 수능 인강 강사이면서 치과 의사가 있어요. 버는 돈도 어마어마하시죠. 그 형 집에 가면서 제가 놀랐던 게 집이 RC카 천지였어요. 몇백만 원이나 되는 대형 RC카가 비닐조차 안 뜯긴 채 수십 대가 있더라고요. 저는 궁금해서 형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물어봤죠.
그 형 말이 아주 어렸을 때 RC카를 너무나도 갖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안 사주셨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저 RC카를 내가 종류별로 다 갖겠다고 마음을 먹었대요. 그 말을 듣고 자세히 쳐다보니 대부분이 나온 지 30년이 넘는 클래식 RC카더라고요. 그 형이 원한 건 그때 그 시절의 클래식카였으니까요. 결국은 이런 거죠. 물론 이분의 인생 목표가 RC카를 사는 건 아니었겠지만 내가 돈을 잘 벌어야겠다는 마음에 원동력, 즉 결핍이 있었기에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런 애들은 수도 없이 많아요. 아마도 여러분 주위를 조금만 둘러봐도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즉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낄수록 더 많은 걸 이룰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성공하고 싶다, 시험을 잘 봐서 어딘가를 가고 싶다, 그러면 일단 간절히 원하세요.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간조해 보세요. 그리고 전략을 짜보세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데드라인을 정하세요. 가짜 데드라인 말고 진짜 데드라인을 정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수의 진을 치세요. 그리고 간절히 원하는 걸 생각하세요. 너무나도 가지고 싶은 거, 그게 돈이든 이성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간절히 원하는 걸 이루는 상상만 해도 설레고 미칠 것 같은 일 찾으시고 상상하세요. 그리고 내 인생에 그걸 가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왔는데 딱 100일 남았다고 생각하면 거짓말이 아니고 당신은 초집중할 것이고 미지의 힘들이 그런 당신을 도울 거예요. 마치 저처럼 말이죠. 그러니 목표를 정하고 딱 당신이 정한 데드라인 동안 미친 듯이 달려가 보세요. 그럼 꼭 당신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이상 다시 일어나는 힘의 RN이었습니다.